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물창고에서 출판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입니다.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서 벌써 세 번째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와 거지는 아이들이 읽는 짧은 동화책으로 글의 줄거리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글로 이렇게 읽는 이유는 왕자가 느끼는 심리 그리고 왕자 행세를 하는 거지의 심리와 그들이 처한 주변 상황을 잘 저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뀐 이야기는 흔한 드라마 소재거리이긴 하지만 저는 이 두 주인공의 노력과 인내심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정뱅이 폭력을 쌓는 아버지 밑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톰이었지만 마음씨 착한 신부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꿨고 신분이 뒤바뀐 에드워드 왕자도 거리 패거리로 강제로 들어가게 됐지만 다시는 궁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을 잃지 않으며 어두운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가짜 왕자 행세를 끝까지 할 수도 있었지만 대관식 행차에서 진짜 아들을 알아보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고 톰의 엄마는 에드워드 왕자가 집으로 왔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소년을 구박할 때도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아들의 행동으로 진짜 아들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할 것 같은 스토리지만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과 실존 인물들을 배치하고 자세한 감정 묘사들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이야기가 된 왕자와 거지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 1. 왕자와 거지의 탄생 16세기 중엽의 어느 가을날 옛 런던시에 가난한 켄티 집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집안에서는 아이를 반기지 않았다. 바로 같은 날 영국의 부유한 튜터 가문에 또 한 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가문에서는 아이를 반겼다. 온 영국도 그 아이를 반겼다. 영국 백성들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현실이 되자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다들 하던 일을 접고 지위가 높건 낮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거나하게 술에 취했는데 낮이건 밤이건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낮의 런던은 발코니와 지붕마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멋진 가장행렬이 이어져 참으로 볼만했다. 밤의 런던도 참으로 볼만했는데 사람들은 구석구석마다 커다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모여 왁자지껄 즐겁게 웃고 마시고 노래하며 떠들었다. 영국 전역 어디에서나 갓 태어난 아기 에드워드 튜더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이 모든 야단법석을 알지 못했다. 또한 지체 높은 귀족들과 귀부인들이 비단과 공단에 쌓인 자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도 몰랐고 관심 또한 전혀 없었다. 하지만 초라한 넝마 조각에 쌓여있는 또 다른 아기 톰 켄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는 바람에 골치만 더 아파진 거지 가족 말고 아무도 없었다. 2. 톰의 어린 시절 여러 해를 훌쩍 건너뛰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1500년의 역사를 지닌 런던은 그 당시에도 대도시였다.
거주자가 1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2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길은 매우 좁고 꾸불꾸불하고 지저분했는데 런던교에서 멀지 않은 톰 켄티가 사는 동네는 더 그랬다. 그곳의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는데 2층이 1층보다 더 튀어나왔고 3층은 2층 너머로 팔꿈치를 내민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집들은 층이 높아질수록 폭이 점점 넓어졌다. 튼튼한 십자형 들보를 건물의 뼈대로 삼아 틈 사이사이를 단단한 물질로 채우고 회반죽을 발랐다. 들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빨간색이나 파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이로 인해 집들은 그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작은 창문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조그만 판유리가 끼워져 있었는데 문처럼 경첩이 달려있어 바깥쪽으로 열렸다. 톰의 아버지가 사는 집은 푸딩로에서 벗어나 오펄 코트라고 불리는 더럽고 작은 동네 위쪽에 있었다. 그 건물은 작고 허름해 곧 무너질 것 같고 찢어지게 가난한 여러 가족들로 꽉 차 있었다. 켄틴의 가족은 3층에 있는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었다. 톰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방 한 구석에 침대 비슷한 것이라도 갖고 있었지만 톰과 할머니와 두 누나 벳과 내는 따로 잠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바닥 아무데나 몸을 눕히고 자면 됐다. 다 떨어진 담요 한두 장과 낡고 지저분한 밀짚 면뭉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딱히 침대라고 부를 수 없었다. 아침이면 발로 차서 되는 대로 뭉쳐 놓았다가 밤이면 덩어리에서 대충 아무거나 골라내어 잠자리로 삼았던 것이다. 백관에는 15살의 쌍둥이 자매였다. 마음씨는 고왔지만 꾀죄죄한 누더기를 걸쳤으며 심하게 무식했다. 자매의 어머니도 그들 자매와 비슷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쌍의 마귀 같았다. 그들은 걸핏하면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길거리에서 아무하고나 치고받고 싸웠다. 술에 취했건 취하지 않았건 늘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다. 존 켄티는 도둑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거지였다. 그들은 아이들을 거지로 만들었지만 도둑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끔찍한 하층민들 가운데 그들과는 출신이 다른 훌륭한 늙은 신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신부는 왕에게서 달랑 연금 몇 푼만 받고 쫓겨났지만 늘 아이들 곁에 두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가르쳤다. 또한 앤드루 신부는 톰에게 라틴어도 조금 가르쳐주고 글을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쌍둥이 자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자매는 친구들의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배우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그런 기묘한 재주를 가진 여자아이를 좋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펄 코트에 있는 집들은 모두 켄틴의 집처럼 벌집 같았다. 그곳에서는 매일 밤새도록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싸움질을 해대는 것이 관례 같았다. 그 동네에서는 머리가 깨진 사람이 굶주린 사람만큼이나 흔했다. 하지만 어린 톰은 불행하지 않았다. 고생스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줄을 몰랐던 것이다. 오펄 코트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톰은 그게 온당하고 편안한 삶일 줄 알았다. 밤이 되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욕지거리를 하며 다짜고짜 후려갈기고 아버지의 차례가 끝나면 끔찍한 할머니가 훨씬 더 심하게 되풀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어머니가 굶어가며 남겨놓은 형편없는 음식 찌꺼기나 빵 부스러기를 슬쩍 건네주리란 사실도 알았다.
그러다가 종종 이런 반역행위가 걸리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톰의 삶은 충분히 순조롭게 흘러갔고 특히 여름이면 더욱 그랬다. 국어를 금지하는 법이 엄격했고 벌금도 무거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만 국어라면 되었다. 그래서 톰은 착한 앤드류 신부가 들려주는 거인과 요정, 난쟁이와 정령, 마법에 걸린 성, 멋진 왕과 왕자에 대한 매력적인 옛날 이야기와 전설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머릿속은 이런 멋진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톰은 수많은 밤 동안 지치고 배고픈 데다 매를 맞아 얼얼하기까지 한 몸으로 얼마 되지 않는 지저분한 밀짚에 누워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왕궁에서 총애받는 왕자가 되어 매혹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들면 이내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망만이 낮이고 밤이고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건 자신의 두 눈으로 진짜 왕자를 직접 보는 것이다. 한 번은 오펄코트의 동네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꺼냈다가 심하게 놀림을 받고 비웃음을 당했다. 그 뒤로는 자신의 꿈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톰은 신부가 가진 옛날 책들을 자주 읽었고 신부에게 책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하고는 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책을 읽다 보니 차츰 톰에게 변화가 생겼다.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멋졌기 때문에 톰은 자신의 다 해진 옷과 때가 낀 더러운 몸을 한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몸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싶어졌다. 물론 예전과 다름없이 진흙탕에서 놀면서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템즈강에서 물장구를 치는 목적이 재미에만 있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옷도 씻기고 몸도 씻겼기 때문에 물장구를 치고 노는 것에는 또 다른 가치를 찾게 되었다. 톰은 언제나 칩사이드에 메이플주이나 시장에서 뭔가 구경거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끔 톰과 런던 사람들에게 죄수가 된 불운한 유명인을 용로나 배를 이용해 런던 탑으로 끌고 가는 군인들의 행렬을 볼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어느 여름날에는 불쌍한 앤 에스큐와 남자 3명이 미시스 필드에 있는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예전에 주교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설교는 톰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그랬다. 톰의 삶은 대체로 충분히 다채롭고 즐거웠다. 왕자의 삶에 대한 책을 읽고 상상하다 보니 톰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진짜 왕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톰의 말투와 태도가 지나치게 격식을 갖추고 공손해지자 친구들이 매우 감탄했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나날이 커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톰을 경탄하며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고 뛰어난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었다. 톰은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보이던지, 그리고 어쩜 그렇게 믿기 어렵도록 훌륭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게다가 어쩜 그렇게 생각도 깊고 현명한지, 톰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러자 어른들도 톰 켄티를 대단히 재능 있고 비범한 아이로 여기기 시작했다. 성숙한 어른들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톰을 찾아와 해결책을 구했고 기지 넘치고 현명한 그의 판단에 종종 혀를 내둘렀다. 사실상 톰은 가족을 제외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있었다. 오직 가족들만 톰을 별 볼 일 없는 녀석으로 취급할 뿐이었다.
얼마 후 톰은 비밀리에 궁정을 조직했다. 톰이 왕자 역할을 맡았고 친한 친구들이 근위병, 시종, 시종무관, 옆에서 왕자를 보필하는 귀족과 귀부인, 왕실 가족을 맡았다. 가짜 왕자는 날마다 자신이 읽은 낭만적인 이야기에서 차용한 복잡한 의뢰에 따라 접견을 받았다. 날마다 어전 회의에서 가짜 왕국의 중대사를 논했으며 또 날마다 상상의 육군과 해군과 총독들에게 포고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나서 톰은 누더기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몇 푼 구걸하고 형편없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을에 그렇듯 매를 맞고 욕설을 듣고 난 다음 더러운 밀집 한 줌에 몸을 뻗고 꿈속에서 공허한 위험을 부리고는 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왕자를 직접 보고 싶다는 톰의 소망은 날이 갈수록 주가 갈수록 점점 커졌고 급기야 그 소망이 다른 모든 소망을 흡수했다. 톰의 삶에 있어서 오직 그 소망만이 유일한 열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1월의 어느 날, 톰은 여느 때처럼 국어를 하러 나섰다. 추위에 떨며 밍실로와 리틀 이스트칩 일대를 몇 시간째 맨발로 힘없이 터벅터벅 걸으며 쏘다녔다. 요리기구 상점 창문을 들여다보며 그곳에 진열된 돼지고기 파이와 침이 꼴깍 넘어가는 다른 음식들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톰에게 이런 음식들은 천사들이나 먹을 법한 진미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냄새로 판단컨대 그래 보였다. 톰은 결코 그런 음식을 먹는 행운을 누렸던 적이 없었다. 차가운 이슬비가 흩뿌리고 대기가 흐릿해져서 마음까지 울적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톰이 흠뻑 젖고 지치고 굶주린 채로 돌아오자 아버지와 할머니가 톰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 리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들 식으로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들은 톰을 한 대 세게 후려갈긴 다음 잠자리로 보냈다. 톰은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픈 데다 건물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싸움소리 때문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의 정신이 머나 멀고 낭만적인 나라로 떠내려갔다. 톰은 명령만 내리면 절을 하며 쏜살같이 달려가 실행에 옮길 시종들을 거느리고 보석들을 주렁주렁 걸친 부유한 어린 왕자들 무리 속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평소처럼 어린 왕자가 된 것이다. 톰에게 왕실의 영광이 밤새도록 눈부시게 쏟아졌다. 톰은 휘황찬란한 불빛 속에서 향기를 풍기며 기분 좋은 음악에 취한 채 귀족들과 귀부인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물러서며 길을 터주고 절을 하는 화려한 군중에게 미소를 짓거나 왕자답게 머리를 끄덕여 답하고는 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주위의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꿈은 평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즉, 자신의 주변이 평소보다 1000배는 더 지저분해 보인 것이다. 그러면 톰은 쓰라리고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떨어뜨리곤 했다. 3. 톰과 왕자의 만남. 톰은 허기진 채로 일어나 줄임배를 안고 어슬렁거리며 거리를 걸어다녔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지난밤의 화려하지만 어렴풋한 꿈으로 가득했다. 톰은 런던 시내 여기저기를 쏘다녔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거칠게 떠밀리고 험한 욕까지 얻어먹었지만 생각에 푹 빠진 아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다. 어느새 톰은 템블바에 와 있었다.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멀리 나온 건 처음이었다. 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지만
다시 상상에 빠진 채 걸음을 옮겼고 런던 성곽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 당시 스트랜드 가에는 이미 시골길이 아니라 어엿한 도시의 도로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맞은 쪽에는 으리으리한 건축물 몇 채만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건축물은 부유한 귀족들의 성으로 널찍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강변까지 쭉 뻗어 있었다. 오늘날 그 정원들에는 음산한 벽돌과 돌이 수천 평에 걸쳐 빽빽하게 가득 차 있지만 말이다. 톰은 곧 체링 크로스 마을로 접어들었고 옛날에 왕비를 잃은 왕이 세운 아름다운 십자가 앞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 다음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길을 따라 다시 발길을 옮겼다. 위풍당당한 추기경궁을 지나 그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거대한 궁전인 웨스트민스터 궁전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톰은 웅장한 석조 건축물, 날개처럼 쫙 펼친 벽, 위압적인 성체와 작은 망루, 황금빛 빗장과 거대한 화강암 사자 조각상이 장대하게 쭉 배치된 거대한 출입구와 영국 왕실의 여러 문장과 상징들을 반갑고도 놀란 표정으로 빤히 쳐다봤다. 톰의 마음속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실현된 것일까? 정말로 톰은 왕이 사는 궁전 앞에 와 있었다. 하늘이 허락한다면 이제 톰은 왕자를, 그것도 살아있는 진짜 왕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황금빛 출입문 양쪽에는 살아있는 조각상이, 즉 머리에서 발끝까지 빛나는 강철 갑옷을 입은 병사가 꼼짝도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시골 사람, 런던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왕의 행차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서성이고 있었다. 화려한 사람들을 태운 화려한 마차와 그 뒤를 따르는 화려한 시종들이 왕궁으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웅장한 출입문으로 드나들었다. 누더기를 걸친 불쌍한 톰이 천천히 다가가 쿵쾅거리는 가슴에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을 안고 쭈뼛거리며 보초병 앞을 지나갔다. 바로 그때 황금빛 창살 사이로 보이는 멋진 광경에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안에는 꾸준한 야외 훈련과 수련으로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는 예쁘장한 소년이 있었던 것이다. 소년의 옷은 모두 아름다운 비단과 공단으로 지은 것이었고 보석들로 반짝거렸다. 허리에는 보석이 박힌 작은 칼과 단검을 찾고 발에는 빨간 굽에 앙증맞은 반장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에는 축 처지는 깃털을 반짝거리는 큼지막한 보석으로 고정시킨 멋진 진홍색 모자를 썼다. 소년 옆에는 아주 멋진 신사 몇 명이 서 있었는데 소년의 시종인 게 분명했다. 아, 저분이 왕자님이시구나. 왕자님이야. 한치도 의심할 것 없는 살아있는 진짜 왕자님. 거지아이의 마음속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톰은 몹시 흥분하여 호흡이 가빠졌고 놀라고 기쁜 마음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톰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잡념이 무너져 내리고 단 한 가지 소망만이 남았다.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마음껏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톰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출입구 빗장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곧바로 병사 하나가 톰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 시골 얼간이들과 런던 게으름뱅이들 사이로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호통을 쳤다. 요 꼬마 거지 녀석!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구경꾼들이 조롱을 해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분노하여 얼굴을 붉히고 눈을 번뜩이며 문가로 달려와 소리쳤다. 불쌍한 아이를 어찌 그리 함부로 다루느냐? 아바마마의 가장 비천한 백성을 어찌 그렇게 막 다루는 것이냐? 문을 열고
저 아이를 들여보내도록 하라. 그러자 변덕스러운 구경꾼들이 모자를 얼른 벗더니 환호하며 왕세자저하 만세! 하고 외쳤다. 병사들이 민을창을 받들어 왕자에게 예를 갖추고는 문을 연 다음 다시 민을창을 받들어 예를 표하는 가운데 어린 빈곤의 왕자가 누더기를 펄렁이며 궁 안으로 들어와 풍요의 왕자와 손을 잡았다. 에드워드 튜더 왕자가 말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파 보이는구나.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모양이로군. 나와 함께 가자. 시종 5-6명이 곧바로 달려나왔는데 아마도 틀림없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왕자가 매우 기품 있는 손짓으로 물리치자 시종들은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딱 멈춰섰다. 에드워드 왕자는 그가 사실이라고 부르는 궁전 안에 호화로운 방으로 톰을 데려갔다. 왕자가 명령을 내리자 시종들이 톰이 밖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음식을 내왔다. 왕자는 자신의 주위에 걸맞게 사력 있고 교양이 넘쳤다. 시종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서 있으면 자신의 초라한 손님이 무안할까봐 시종들을 내보냈다. 그런 뒤 톰 옆에 앉아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얘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톰 켄티라고 하옵니다, 왕자님. 특이한 이름이로구나. 사는 곳은 어디냐? 런던시에 삽니다, 왕자님. 푸딩로에서 조금 떨어진 오펄코트예요. 오펄코트라. 그것 또한 참으로 특이한 이름이로구나. 부모님은 살아 계시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왕자님. 또한 할머니도 계시지만 제게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불쾌하시다면 송구하옵니다. 또한 쌍둥이 누이 낸과 뱃도 있사옵니다. 할머니가 내게 별로 다정하지 않은가 보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아요, 왕자님. 할머니는 마음씨가 고약해서 날마다 나쁜 짓만 일삼으세요. 내 할머니가 너를 학대하는 것이냐? 손찌검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긴 있어요.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맥을 못 출 때는 말이죠. 하지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저를 흠씬 두들겨 패서 분풀이를 하십니다. 어린 왕자가 눈에 노기를 띠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뭐라? 두들겨 팬다고? 예, 정말이옵니다, 왕자님. 두들겨 패다니, 그것도 너처럼 연약한 어린아이를. 잘 들어라.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서둘러 그 할멈을 런던 탑에 가두도록 하겠노라. 왕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왕자님, 잊으셨나 본데 제 할머니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옵니다. 런던 탑은 지체 높은 사람들만 갇히는 곳이 아니옵니까? 참,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구나. 내 할머니를 처벌할 방도를 고민해 봐야겠구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느냐? 할머니보다 나을 게 없답니다, 왕자님. 어쩌면 아버지들은 다 비슷한지 부왕께서도 성질이 순하진 않으시지 나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부왕께서는 묵직한 손으로 사람들을 세게 때리고는 하신단다. 언제나 말로만 나를 꾸짖는 건 아니지만 말이지. 내 어머니는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머니는 좋은 분입니다, 왕자님. 저를 어떤 식으로든 슬프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선 낸과 벤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누이들은 몇 살이냐? 15살이옵니다, 왕자님. 내 누인 엘리자베스는 14살이고 내 사촌인 제인 그레이는 나와 동갑인데 예쁘고 우아하기까지 하지. 하지만 또 다른 누이인 메리는 침울한 표정을 하고 참 내 누이들은 웃음의 죄가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시종들을 웃게 하는 것을 금하느냐? 제 누이들이요? 왕자님, 제 누이들에겐 시종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왕자는 어린 거지를 잠시 근엄하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니,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이냐? 그럼 내 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누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느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누가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왕자님. 누군가 옷을 벗겨준다면 제 누이들은 알몸으로 잠을 자야 할 텐데요. 짐승처럼 말이죠. 옷을 벗으면 알몸이라고? 그렇다면 내 누이들에겐 옷이 한 벌뿐이란 말이냐? 아, 그거면 됐지. 더 필요하단 말씀이십니까? 몸이 둘이 아닌 이상 말이죠.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생각이로구나. 미안하다. 웃으려던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나왔어. 너의 착한 누나 냉과 베덱에 옷과 시종을 충분히 보내주마. 그것도 당장에 말이지. 내 재정 담당관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아니, 고마워할 것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는 말을 잘하는구나. 매끄럽고 품위 있게 말하는구나. 공부를 했느냐? 했다고 해야 할지 안 했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자님. 앤드루라 하는 훌륭한 신부님께서 친절하게도 자기 책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틴어도 할 줄 아느냐? 아주 조금만 압니다, 왕자님. 그런 배우도록 하여라. 그건 처음에만 어려우니까. 사실 그리스어가 더 어렵지. 하지만 엘리자베스 누이와 내 사촌에게는 이들 언어도 다른 언어들처럼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녀들이 하는 외국어를 너도 들어봐야 하는데. 그건 그렇고 오펄코트 이야기나 좀 해보렴. 그곳에서 사는 건 즐거우냐? 솔직히 말해서 배가 고플 때만 빼면 그러하옵니다, 왕자님. 인형극 펀치와 주디 공연도 벌어지고 원숭이들 공연도 있는데 원숭이들이 어찌나 익살스럽고 옷차림도 훌륭한지 몰라요. 그리고 연극을 할 때도 있어요. 등장인물끼리 고함을 지르며 싸우다가 나중에는 모두 죽어요. 정말 볼만한 공연인데 동전 한 입밖에 안 해요. 비록 동전 한 입을 벌기가 무척 어렵지만 말이에요, 왕자님. 더 이야기해보거라. 우리 오펄코트 아이들은 때론 곤봉을 갖고 서로 싸웁니다. 도제들이 하는 식으로요. 왕자가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저런, 그건 나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말해보거라. 우리는 달리기 시합도 한답니다, 왕자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는지 알아보려고. 그것도 재밌겠구나. 계속 말해보거라. 여름에는 말이죠, 왕자님. 우리는 운하와 강을 걸어서 건너거나 헤엄을 치기도 해요. 각자 옆 친구를 물속에 밀어넣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소리도 지르고 뒹굴기도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왕국을 내줘도 아깝지 않겠구나. 계속 이야기해보거라. 우리는 칩사이드에 있는 메이플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노래도 불러요. 우리는 모래밭에서 놀면서 옆 친구의 몸을 모래로 덮어버리기도 하고 또 진흙으로 반죽을 만들 때도 있어요. 오, 진흙은 정말 좋아요. 이 세상에 진흙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진흙탕에서 마구 뒹굴며 놀기도 한답니다, 왕자님. 면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옵니다. 오, 제발 이제 그만하여라. 참으로 지독하구나.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입고 있는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서 신발을 벗고 꾸짖거나 말리는 사람 없이 진흙탕에서 실컷 뒹굴며 놀 수만 있다면 왕관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왕자님, 저는 한 번만이라도 왕자님이 입고 계신 것 같은 옷을 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오, 그러고 싶으냐?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너의 누더기 옷을 벗고 이 화려한 옷을 입어라. 잠깐 동안의 행복이겠지만 아주 짜릿한 경험이 될 거야. 누가 와서 방해하기 전에 얼른 바꿔 입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자꾸나.
잠시 뒤 어린 왕세자는 톰의 펄럭거리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어린 거지나라의 왕자는 진짜 왕자의 화려한 옷으로 치장했다. 둘은 커다란 거울 앞으로 가서 나란히 섰다. 그런데 보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이지 뭔가. 둘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거울을 봤다가 또다시 서로를 봤다. 마침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보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왕자님, 제게 대답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저같이 미천한 놈이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온당치 않사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겠노라. 너는 머리카락도 눈도 목소리도 몸가짐도 체형과 키도 얼굴과 이목구비까지 나와 똑같구나. 우리가 발가벗고 나서면 아무도 누가 너고 누가 왕세자인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옷을 입고 있으니 그 난폭한 병사한테 당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더 잘 이해하겠구나. 아니 이런 내 손에 멍이 든 게 아니냐? 예, 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왕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그 병사가 가만, 그거 참으로 불미스럽고 잔인한 일이었도다. 어린 왕자가 맨발로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만약 폐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명령이다. 왕자는 탁자 위에 놓인 중요한 어떤 물건을 집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가 누더기 옷을 펄럭이며 상기된 얼굴과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궁전 마당을 날듯이 빠르게 지나갔다. 커다란 출입문 앞에 이르자 왕자는 빗장을 붙들고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문을 열라! 문에 빗장을 풀라! 톰을 거칠게 다뤘던 병사가 즉시 그 말에 따랐다. 왕자가 잔뜩 분노해 문을 밀어젖히고 나가는데 병사가 왕자의 귀싸대기를 철썩 갈기고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이거나 먹어라 거지 새끼 녀석. 내 녀석 때문에 왕자님한테 혼난 대가야.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자는 진창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병사에게 사납게 덤벼들며 호통을 쳤다. 난 왕세자이고 내 몸은 신성하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너를 교수형에 처하겠노라. 병사는 민을창을 받들어 예를 표하는 신용을 하고 조롱하듯이 말했다. 왕자님께 예를 표하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며 고함쳤다. 썩 꺼져 미친 거지 새끼야! 그러자 조롱하던 구경꾼들이 불쌍한 어린 왕자 주위로 몰려들어 왕자를 난폭하게 길 아래쪽으로 멀리 내쫓으며 야유를 퍼붓고 소리를 질렀다. 물러거라! 왕자님 납신다. 길을 비켜라. 왕세자 저하께서 납신다.